지난번 것도 반응이 또 좋던데요? 놀라워. 이게 골프나 테니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맨날 코치들이 힘 빼세요. 그래도 힘을 못 뺀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는 순간 통 하고 공이 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치니까 땅땅 타율이 좋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또 투표를 한번 내봤는데 결과를 보셨나요 혹시? 책 많이 보면 정말 좋을까 42%네요. 오케이. 이걸로 가자. 얼마 전에 내가 안과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안과 선생님이 책 너무 많이 보면은 눈 베린다고 들 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 건강에 있어서는 확실한 거는 책을 너무 많이 보면 안 좋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눈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눈을 움직이다 보면은 눈을 깜빡깜빡한대. 근데 내가 뭔가 책을 집중을 하고 있거나 영상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눈을 안 깜빡이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거나 화면을 보는 거나 핸드폰을 보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 있어서도 그게 똑같아요. 핸드폰과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딴 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인스타그램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보면은 나는 거기가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한 요만큼 남았어요. 인도 갱스터들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 내 집에서 내 가족들이랑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순간에는 인도 뭄바이의 뒷골목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책을 읽는 시간이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든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든 나는 내 몸속에 들어서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내가 인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되게 자주 하는 그 인도 철학의 명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현재는 과거가 되고 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인 거야. 근데 책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언어는 어쨌든 옛날에 일어난 일을 적은 거나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적은 거기 때문에 책과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현존하고 있는 시간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20대 때 책을 안 읽고 눈을 뜨고 내가 뉴욕이나 파리에 있을 때 좀 더 돌아봤으면 얻을 게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까워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통념적으로 책을 읽는 게 무조건 좋은 것처럼 되어 있을까? 왜냐면 단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1960년대 물질적으로 엄청 궁핍한데 야망이 있는 나라였을 때 뭐 책 귀퉁이도 함부로 접지 마라. 책을 숭상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존재하면서 경험을 쌓으려면 돈이 들어가요. 근데 책이 내가 직접 돈을 안 쓰고 딴 데 가볼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시골 마을에 있는 두 친구가 있어. 한 친구는 시골 마을이라는 경험의 한계 안에서 왔다 갔다 했고 딴 친구는 이 책이라는 엄청 값싼 어떻게 보면은 텔레포트 머신을 통해서 뭐 유럽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고 다른 시대도 가봤어. 그러면은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책을 읽은 사람이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때요? 마음챙김이라는 트렌드가 있을 정도로 항상 딴 데가 있어. 뭐 인스타그램으로 여행 나간 친구 보면서 외국에 가 있고 미국 드라마 보면서 1950년대 미국으로 가 있고 지금은 머리가 계속 가출해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머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내 몸속으로 가지고 들어올지가 더 고민이지.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 요가, 뭐 웰니스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독서로 얻어지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책을 읽는 게 그리고 많이 읽는 게 오래 읽는 게 무조건 좋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는 나는 좋다고 생각하냐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깎아내고 그 시간에 책을 넣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같은 얘기네. 근데 나갈 시간에 책을 읽는다? 핸드폰을 이미 하루에 4-5시간 본 다음에 안 나가고 친구랑 얘기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또 언어의 세계로 빠져가지고 또 내 의식이 내 몸속에 아니는 딴 데로 보내놓는다?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려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책은 주식이 아니에요. 책은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비타민을 먹어야지 밥 시간에 비타민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프 마라톤이라도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왜 마라톤이 생겨났고 이게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라톤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40.19km를 어떻게 뛰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1930년대 위대한 마라톤 선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걸 생각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럼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는 아는데 5km를 못 뛰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물론 의미가 없진 않지. 왜냐면 탐구 생활이 그거니까. 의미가 없진 않아.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타민제지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책을 많이 읽는 거를 숭상하는 거에 한 가지 위험한 점은 뭐냐면 주식과 영양제가 바뀔 수가 있다. 주식은 감자 프라이만 먹는데 비타민제를 10개 먹기 때문에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다. 이게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비타민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골고루 먹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변에 배울 만한 사람도 많고 경험도 많고 내 커리어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몸으로 체험하는 게 워낙 다양하고 풍부해서 나는 책이 재미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진짜 최강의 리스펙. 근데 우리가 바쁘고 돈도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싸게 가장 쉽게 그 사람이 경험한 거에서 끝에 얻어난 엑기스만 일부라도 내가 시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해서 그런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을 때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거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경험을 숭상해라. 한때 잠깐 밈으로 떠돌았던 것 중에 원래는 책을 읽으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보단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핸드폰이나 영상을 봐도 그 안에서 상상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이게 지금 밈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100년의 고독이 드라마로 나왔단 말이야. 아, 넌 너무 재밌게 봤어. 내가 그걸 보면서 책과 영상의 차이를 굉장히 깊게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길어. 그 영상에서 쓱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캐릭터가. 책에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그게 다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Sacred Games라는 인도 소설을, 가네시 게이톤드라고 하는 인도 그 갱스터의 이야기를 그린 약간 인도의 대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가네시 게이톤드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뭄바이라는 도시로 올라오게 됐고, 내가 처음 미천은 어떻게 마련했고, 그때 느낌은 어땠고 감각은 어땠고 이런 것도 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은 이 모든 걸 갖다 그림 하나로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결론만 어떻게 보면 듣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책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책의 장점은 뭐냐면 끊으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영상은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 페이스대로 밀고 가요. 어떤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만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왜냐면 호흡과 음의 높낮이와 숨의 고르기를 다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호흡의 리듬에 나도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런가 보다. 근데 책은 한 반 페이지 읽다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책의 두 번째 장점은 끊으면서 질문을 하고 반론을 하고 생각을 할 여유가 주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책을 쓴 사람의 머릿속 또는 그 책의 캐릭터의 머릿속에 있는 비유법을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메타포거든. 예를 들어서 만년설로 뒤덮인 알프스 산을 봤어요. 근데 뭐 이 책에 그러니까 인도란 눈이 없는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알프스에 있는 그 눈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뭐 은이 녹아내려서 산 꼭대기를 덮고 있는 것 같았다. 햇빛이 붙으면은 그 은이 금싸르기가 달라서 날아들었고 그 금싸르기가 내 눈에 붙으면서 내 눈을 고문하는 듯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다. 진짜 실제로 책에 있는 문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냥 막 만든 문장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밝은 날의 알프스의 사진을 딱 보여줄 거예요. 근데 결국 내 표현력을 키우고 내 상상력을 키우는 거에 많은 부분은 내 머릿속에 있는 비유법을 늘리는 건데, 그 비유법은 책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갑자기 뭐 상처로부터 뭐 둔탁한 얼음 같은 것이 핏줄을 타고 퍼지는 듯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이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생각 좀 하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어떤 비유법으로 세상이 보였는지를 알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뭄바이 뒷골목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은데 진짜 뭄바이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 어떻게 생겼고 걔네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보려면 사실은 영상이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렇거든. 무슨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푸카 집에 살지 않고 뭐 바스티에 살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어차피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다가 인도의 바스티 하나 보여줘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적이 인도 뒷골목에 자란 사람한테 자기 어머니가 카레를 볶는 냄새가 코 속으로 들어왔을 때 뭐가 떠오르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책을 읽어라. 사람들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갖고 싶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우리가 아까 돌아가면 핸드폰이랑 되게 다르게 생각하지만 핸드폰이랑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종이가 있어요. 이게 스크린이에요. 여기다 뭐든 찍을 수 있어요.
그림도 찍을 수 있고 글도 찍을 수 있고 여러 나라 말도 찍을 수 있고 핸드폰 화면이랑 굉장히 비슷해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플이 좋은 어플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핸드폰에. 그러면은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죠? 내가 맛집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캐치 테이블이 좋아요, 레지가 좋아요, 이건 말이 되지만 나 핸드폰을 처음 사가지고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데 어떤 어플이 좋은 어플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야 돼?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세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책이라는 거는 없다. 이것도 핸드폰이랑 똑같이 그냥 블랭크에다가 누가 자기 생각을 찍은 거예요. 단지 이게 찍혀 있냐 아니면 스크롤하면 올라가면서 찍히냐 요 차이지. 그렇죠? 어떤 웹사이트가 좋은 웹사이트예요? 물어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책이 좋은 책이에요? 물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나는 한 가지 그건 있어요. 개발적으로 봤을 때는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 그렇게. 근데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책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원래 내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책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소설 중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유행했던 가시고기라든지 그 많은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뭐 이런 우리나라의 고전들을 보면 왜 한국에서 그 책들이 고전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고 한국 전쟁과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아, 내가 했던 경험이 외롭게 나 혼자 한 경험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위안을 받는 그런 독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공감의 독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을 때 공감이 잘 된다 그러면 책이나 드라마에 대한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상의 날개를 피고 내가 지금 현존하는 것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에 컨텐츠에서 얘기한 여행을 대체하는 그런 독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독서 같은 건 이런 독서죠. 몬바이 뒷골목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나, 이거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질적인 독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읽을수록 내 스코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이 가네시 게이톤드라는 사람의 얘기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이랑 나는 아무 공통점도 없어. 뭄바이 슬럼에서 자란 갱스터예요. 나랑 정반대 인생을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 800페이지 정도 이 사람의 독백을 듣고 나면은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인도의 슬럼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들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비리아니를 볶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배려가 좀 있죠. 생소하니까. 생소한 역사적 사건에 산물 들이고 생소한 요리를 해먹고 생소한 옷을 입고 생소한 명절을 세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안 읽는다고요, 그 책들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독서에서 많은 걸 뽑아내려면 이질감이 드는 책을 좀 더 많이 고르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그래도 내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뭔가 고전 같은 좋은 책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읽는 게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증이 된 건 있겠죠. 왜냐하면 책도 나쁜 책들이 많거든. 사이비 종교 설파하는 책들도 많고 극단적인 어떤 이념에 빠뜨리게 하는 책들도 많고 상당히 깜빡하는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뭐 인스타그램을 많이 봐가지고 극단적인 이념에 빠진다라고 하지만 사실 20세기에 두 권의 책,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이랑 히틀러의 마인캄프가 몇 명 죽였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책은 좋은 거고 SNS는 나쁜 거야. 이건 아니에요. 책도 많은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가게 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 빠지려면은 고전을 읽는 게 안전하긴 하다. 네. 그런 나쁜 책이랄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나쁜 책은 나쁜 대화나 나쁜 웹사이트나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의 톤이 대화투인가? 아니면 설교투인가? 그러니까 나는 다 아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고 하는 책들은 그런 사람 옆에 둬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의 영상 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남한테 잘 설득당하는 사람이면. 근데 컨버세이션을 하는 책,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책은 좀 다르죠. 내가 옛날에 그 글자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나온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Book is frozen words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이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셰프들의 레시피를 밀키트로 만들어가지고 얼려놓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을 냉동을 해놨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듣고 싶을 때 해동을 해가지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한 막 책은 귀퉁이도 접으면 안 돼. 이 책을 숭상하는 정신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책을 숭상을 하면은 책에 있으니까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책도 누가 말한 거를 그냥 얼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좋은 대화 파트너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 누가 내 존엄 무시하고 막말하고
나한테 생각할 시간 안 주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랑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하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친구 안 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책으로 읽을 때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래도 책이니까 이거는 맞는 거겠지. 저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보다 나쁜 책을 고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나쁜 책을 고르는 거는 나쁜 대화 상대나 나쁜 친구를 고르는 방법과 똑같다. 왜냐면 어차피 대화니까. 말을 섞기 싫은 사람의 말투로 쓰여있는 책은 읽지 말아라. 나는 이제 확실하게 넌픽션은 이북으로 읽어요. 그리고 소설은 종이로 읽어요. 보시다시피. 왜 그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소설은 빠져들어야 되는데 패드 같은 걸로 읽다 보면 자꾸 뭐가 떠. 띵동 이메일이 왔습니다. 쿠팡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할인 쿠폰. 그러니까 나는 뭄바이의 뒷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족발집으로 간다고. 그 몰입을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핸드폰을 다 잠궈두고 종이로 읽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넌픽션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넌픽션은 한번 읽고 나가지고 되게 좋은 뭐 연구 결과나 통계 같은 게 나오면 나중에 그거 찾아볼 필요도 있고 기억도 해야 되고 인용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밑줄 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MMM 컨텐츠 할 때 내가 어떤 책에서 무슨 내용 읽었는데 근데 언제 그 책을 다 뽑아서 이거 어디 쳤는지 확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북으로 밑줄 치면은 자동으로 워드로 다 정리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내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한동안 내가 소설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북을 읽다가 오랜만에 종이책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은 내 눈은 가만히 있고 글자가 올라가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이렇게 읽을 때 내 눈을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노동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노동인지를 일반적으로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다. 근데 내가 한번 레스토랑에 앉아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대요. 근데 요즘 책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퇴근했다 이렇게 앉았어. 할 게 없어. 야, 이거나 마저 읽자. 그게 인간이 원래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앉았다 하는데 핸드폰이 이미 손에 있어. 이거는 그냥 오토매틱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내려놓고 이거를 들어야 되거든. 이야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넌픽션이랑 소설이랑을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로 요한 하리 책에 나오는 연구인데 사람 두 그룹을 놓고 한쪽에는 차가운 경제서를 줘. 한쪽은 소설을 줘. 한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라고 그런 다음에 불쌍한 아이를 보여준 다음에 나가는 길에 10,000원만 기부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소설을 읽은 그룹은 책을 안 읽은 그룹보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넌픽션을 읽은 사람은 책을 안 읽은 그룹보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왜? 철두철미한 논리 모드로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거든. 이쪽은 감성 모드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전에도 다른 컨텐츠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픽션이랑 넌픽션 항상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넌픽션을 너무 자주 읽으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쁜 놈이 됐을 수도 있어. 넌픽션은 게임으로 치면 갓 모드거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나 에이지 같은 게임을 하면 내가 보낸 병사들이 막 죽고 있는데도 막 재밌다고 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게 내가 볼 때는 넌픽션이 주는 세계에 대한 시각이에요. 근데 소설은 뭐냐면 내려가서 그 병사들이 옆에서 내 오른쪽 왼쪽에서 죽고 있는 가운데서 보는 거거든. 레데리. 그지. 에이지로 하면 뭐 어떻게 돼요? 활쏘는 애들이 싸니까 활쏘는 애들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도록 계속 보내. 뭐 이러잖아 우리 게임 할 때. 그지? 근데 레데리는 그때 미키 형이 말했잖아요. 말이 죽는데 자기도 눈물 흘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에이지만 계속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사람 많이 죽는 책 쓴 그 분들도 넌픽션 너무 많이 읽었을 거예요. 넌픽션 너무 많이 읽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구조로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경험이 다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구조가 이런 피라미드형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피라미드 아래쪽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루하루 뼈가 끊어질 것 같은지는 내가 못 느끼거든. 그래서 나는 소설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은 책 언제 쓰실 건가요? 작가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너무 책 쓴 지가 오래돼서 이게 아이러니한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남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방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생각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뭐 너무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감사한 것도 많은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 과잉이 돼요. 그럼 내 머릿속에 상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 조나산 하이트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진 트윈즈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 하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민진 작가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다 밀어내고 그 안에서 내 목소리를 찾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내공은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벽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의 목소리를 안 듣고 내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아까 말한 책을 주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목소리를 냉동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초반에 탐구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한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난 조승현 작가를 보면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대. 하는 모든 말이 남의 말을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상시 읽고 있다 보니까 항상 내 머리 한쪽에 누군가가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크람 찬드라가 내 머릿속에서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내 말할 차례가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지키려고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말할 공간은 남겨놓고 책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걸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책을 뭘 쓸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든 게 지금 다 남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남의 목소리를 다 밀어내고 내 목소리를 낼 만한 멘탈 파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의 목소리를 일시적으로 안 듣고 내 목소리를 줄 공간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보화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책 아니라도 뭐 핸드폰이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뭐든 우리가 남의 목소리로 머리가 가득 차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야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인용을 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재밌는 거 보면 그냥 링크만 넣으면 되니까,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내 말이 뭔지를 모른다? 그게 핸드폰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책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꽤 긴데요? 오늘 몇 분 찍었어요? 1시간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오늘은 25분 기대고. 책에 대해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책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전화라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고,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한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이 선생님의 말씀이야. 이게 책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랑 대화할 수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얻는 것도 있고, 그냥 재미있어 깔깔 웃는 것도 있고, 딱히 도움 안 돼도 흥미로운 시간 보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금융에 관심이 많으면 커피 마시면서 몰간 하우즈를 읽는 거지. 그냥 그렇게 가벼운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을 들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공부다, 멋있는 거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들으면 이제부터 뭔가 공부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비크람이 해주던 그 가넷이라는 그 미친 갱스터 얘기,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들면은 이게 되게 잘 들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탐구할 만한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뻣뻣하게 그 앞뒤에 맥락을 푸는 그런 컨텐츠를 하다가 이렇게 일상적인 고민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도 많이 하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 이 Unstructured Conversation, 구조 없는 대화라는 형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계속 호응을 해주시고 또 좋은 댓글에서 좋은 질문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포맷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언스트럭처드의 문제는 뭐냐면, 조승현을 언스트럭처드 시키면 얘기 안 끝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